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7번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면 바로 시작. 맞습니다. 시작해요. 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도덕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시작했는데도 여러분들 얼굴이 표정이 생글생글 웃고 있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 보여서 선생님의 기분도 덩달아서 너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수업 들을 준비가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안내했던 대로 모든 내용으로 아주 잘 앉아주었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학습지랑 교과서 모두 가지고 왔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배운다고 저번에 안내를 했었죠? 네, 맞아요. 오늘은 다문화 윤리와 관련돼서 오늘 배워보기로 했었죠? 자, 그래서 오늘 소단원명을 먼저 작성을 해보자면 오늘 배울 단원명은 우리 안에 있는 다문화의 모습은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있는 다문화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은 배워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무엇이 있죠? 네, 학습지 상단에 보면 학습 목표가 적혀져 있죠? 자, 그럼 학습 목표 먼저 다 함께 읽어보고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1번 모두 찾았으면 학습 목표 1번 다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 둘, 네, 아주 잘 읽어주었습니다. 자, 학습 목표 1번은 여러분들이 방금 읽었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문화의 모습을 제시할 수 있다가 오늘의 첫 번째 학습 목표고요.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네, 좋습니다. 네, 다 잘 읽어주었어요. 오늘은 또 두 번째 학습 목표로 다문화 사회의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가 두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학습 목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이 다문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해 볼 것인데 여러분들은 다문화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 사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화가 지금 섞여 있는데 우리 사회 안에 이 다문화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지 먼저 파악하고 수업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이곳저곳에서 여러 문화가 섞여 있는 거요. 지금 외국인들 지금 한국에 있는 거요. 막 하면서 외국인들이요 막 얘기를 많이 나눠주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말해준 것처럼 여러 가지 문화가 지금 한 곳에 섞여 있는 것, 그것이 다문화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문화의 의미는 지금 다양한 문화가 서로 함께 어우러져 있는 상태를 우리는 다문화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은 그럼 다문화 혹은 나랑 다른 문화인데 조금 다문화라고 하는 것을 조금 경험해 본 적이 있을까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자료 1번을 봐볼게요. 우리가 다문화의 사례를 한번 알아보면 다문화를 이해하기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자료 1번을 보면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나요? 맞아요. 지금 마사이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마사이족의 문화는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네, 네, 맞아요. 지금 우리 마사이족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 문화가 있어요. 반가운 인사로. 자, 만약에 강규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강규한테 반가워 강규야 하면서 팍 하고 침을 뱉으면 강규는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매우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었을 경우 우리나라는 그 나라 문화를 아직 모르고 그 나라 문화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갑자기 우리가 다문화 교육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갑자기 마사이족 친구가 와가지고 나에게 침을 뱉으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그림 속에 있는 제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죠? 맞아요. 마사이족 같은 경우에는 물이 되게 귀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게 상대방에게
귀한 물을 주는 존중의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만약에 강규는 지금 이 제2의 이야기까지 모두 들어봤을 때 마사이족 친구가 강규한테 침을 뱉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조금 아직 한국 문화를 제대로 모르는 거니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해줬네요. 맞아요. 강규가 방금 얘기해준 게 우리가 다문화를 이해하는 자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한번 어떤 경험이 있었나요? 조금 다른 문화를 보고서 내가 조금 충격을 먹었거나 조금 우리랑은 조금 다른 문화네 라고 생각했던 적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시죠? 자, 있죠. 자, 그러면 다들 학습활동 1번에 한번 내가 경험했던 다문화의 사례를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선생님이 한 3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요. 친구들이랑 이야기해도 좋고 한번 여러분들 자유롭게 한번 학습활동에 자신이 겪었던 경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시작! 우리 찬서는 오늘 어디 아파요? 보건실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엎드려 있지 말고 잠깐 한번 기지개 한번 쭉 펴보고 네. 자, 그러면 혹시 찬서는 조금 뭐 어떤 다른 문화, 우리나라랑 다른 문화를 보고 좀 놀랍었거나 아니면 흥미로웠던 적이 있나요? 옛날에 일본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일본은 우리나라랑 되게 문화가 비슷해서 놀랄 경험이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떤 문화가 조금 충격 먹었어요? 일본에 갔을 때 사람들이 다 좌측 통행을 하고 있어서 놀랐어요. 네, 맞아요. 좌측 통행 우리는 우측 통행 하는데 그쪽은 좌측 통행 하잖아요. 한번 그 얘기도 좀 이따가 발표도 해주면 좋고요. 한번 친구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다 잠 깬 것 같으니까 기지개 한번 더 하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습활동 모두 적어보았는데 선생님이 찬서 얘기 들어봤는데 찬서는 일본 갔을 때 우리랑 다르게 좌측 통행 문화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라고 얘기를 해주었어요. 우리나라는 우측 통행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나 영국, 태국 같은 왕이 있는 문화 같은 경우에는 좌측 통행이 있는 나라가 많아요. 자, 이것 말고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얘기해 볼 친구 있을까요? 네, 병준이. 병준이 같은 경우에는 태국에 한번 놀러 갔을 때 이곳저곳에 다 왕 사진이 되게 붙어 있어서 그거를 보고 좀 놀랐어요. 선생님도 병준이처럼 태국에 가본 적이 있는데 병준이 말대로 진짜 그 태국은 왕 사진이 엄청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태극기 같은 것만 걸려 있는데 여기에 막 우리 대통령 사진 걸어놓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놀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또 누가 있을까요? 요한이가 손 들고 있네요. 네. 요한이는 미국에 갔었던 적이 있어요. 미국은 어떤 문화가 좀 있었나요? 미국은 밀크쉐이크에 감자튀김을 찍어 먹는 걸 보고 요한이가 깜짝 놀랐다 라고 얘기를 해줬네요. 맞아요. 다른 문화는 또 우리랑 식습관이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우리랑 식습관이 달라서 그들의 문화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오해를 하거나 조금 그들을 차별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문화를 알고 나면 우리는 케찹에 찍어 먹는데 미국인들은 밀크쉐이크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해하는 마음이 넓어질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발표해 볼까요? 우리 우리 창구가 발표해 볼게요. 네. 창구는 옛날에 스페인에 간 적이 있었어요. 스페인은 또 어떤 문화가 있었어요? 스페인에는 낮잠을 자는 문화가 있었어요. 창구는 그 낮잠 자는 문화 뭐라고 하는지 아나요? 이름은 까먹었어요. 그렇게 낮잠을 자는 문화를 우리는 시에스타라고 해요. 시에스타를 하는 이유는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낮에 너무 덥고 이 사람들은 새벽부터 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낮잠을 한번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서 더 능률적으로 더 잘 일하기 위해서 낮잠 자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말해준 것처럼 다양한 사례를 이렇게 선생님이 적어보았어요. 자, 우리나라의 문화도 상대방의 나라에 가면 이런 사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여행 갔는데 그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욕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매우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갖는 것이 과연 다문화를 이해하는 바람직한 자세인 것 같나요? 먼저 첫 번째로는 선생님이 말해줄게요. 자, 이렇게 보면 다 살아온 환경, 또 그들의 문화, 또 그들의 사회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문화가 되게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문화의 상대성이라고 해요. 절대적인 것은 딱 정해져 있다라는 뜻인데 상대적인 것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문화나 환경에 따라서 이러한 것이 차이가 나니까 이것을 우리가 문화의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상대성을
이해하는 자세가 맨 처음에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번엔 여러분들이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가 바람직한 자세는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루이스가 한번 대답해볼게요. 루이스가 말하기엔 어떤 자세가 필요한 것 같나요? 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루이스가 얘기해준 것처럼 우리는 문화의 상대성을 이해했으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한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이해와 한번 이해를 했으면 그들을 먼저 생각해보는 배려까지 나아가주면 아주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루이스의 이러한 이해와 배려 들어보고서 혹시 내가 좀 더 보충 설명해주고 싶은 친구 있을까요? 지금 여기 앞에 앉아있는 형구가 손을 들고 있네요. 형구는 또 어떤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 이해와 배려 넘어서 관용의 자세까지 필요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해주는데 진짜 우리가 이해와 배려를 넘어서 관용까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관용의 자세까지 얻을 수 있다면 정말 최고의 자세겠죠? 네. 모두 다 수업 열심히 참여해줘서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배우가 다 끝이에요. 오늘 더 이상 배울 내용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배운 내용을 여기서만 그냥 냅두기엔 너무 아쉽잖아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다문화와 관련돼서 다문화 이해가 부족한 상황을 한번 가지고 왔어요. 그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결책을 한번 역할놀이 해보는 그런 재밌는 활동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모두 재밌겠죠? 그래서 오늘 이 배운 내용을 토대로 오늘 우리가 역할놀이 활동을 하겠습니다. 역할놀이. 네. 여러분들 오늘 역할놀이를 통해서 배운 것을 한번 다시 재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것인데, 그래서 그 전에 선생님이 평가 안내를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평가 같은 경우에는 모두만들끼리 해결책을 토의하고 또 여러분들끼리 많이 해결책을 논의하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있는지 또 참신한 아이디어는 주고 있는지 평가하는 동료 평가를 진행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참여하고 있고 성실히 이 활동에 임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을 선생님이 관찰해서 그것을 평가에 반영하는 관찰 평가도 진행할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평가가 오늘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은 모두 오늘 적극적인 자세로 활동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역할놀이 첫 번째 활동, 역할놀이 준비 단계입니다. 자, 역할놀이 준비 단계는 선생님이 먼저 문제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모두 우리 자료 2번을 볼까요? 자, 자료 2번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나요? 네, 국제시장에서 그 한 부분을 가지고 왔죠. 자, 선생님이 국제시장 영화를 얼마 전에 보다가 요 영화를 봤을 때 요거 다문화 윤리할 때 수업하면 좋겠다 싶어서 선생님이 가져온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국제시장 영화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어렸을 때 나왔죠. 그래도 본 사람들이 몇 명 있네요. 자, 그러면 요거를 역할놀이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가 있고 또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되는지 한번 참가자 선정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자, 참가자 선정의 첫 번째 활동, 우리가 등장인물 분석 시간입니다. 자, 지금 여기 등장인물 누구누구 나오고 있죠? 총 4명이 나오고 있죠? 등장인물 분석 4명이 나오고 있죠? 자, 이 4명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빠져 있나요? 맞아요. 지금 외국인 노동자 커플 2명이 그냥 커피를 사 먹었을 뿐인데 부산에 있는 남학생들이랑 여학생이 무리가 저기 왜 쟤네 막 돈도 안 내고 먹어? 라고 하면서 되게 차별적인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갈등이 빚어진 상태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러한 상황을 만들지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감정이 역할 채택을 해봐서 여러분들이 이 등장인물이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오늘 배운 요 내용을 토대로 한번 해결책을 짜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시간을 줄 테니까요. 모두분들끼리 참가자를 한번 선정해보고 그 해결책까지 논의하는 시간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해결책까지 논의해서 한번 모두분들끼리 시연해보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대표 모둠이 나와서 발표도 해볼 거니까요. 자, 지금 해결책까지 만드는 시간 5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참가자도 모두분들끼리 얘기해보고 해결책도 논의해볼게요. 자, 시작! 자, 여러분들 모두 해결책까지 모두 만들어 봤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으로 해야 할 활동은 뭔가요?
역할놀이 실현이요? 아니에요. 오늘은 그 전에 여러분들 역할놀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듣는 사람도 있죠? 그 여러분들 청중을 그 청중이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친구들이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딴청 피우거나 아니면 친구의 연기를 보고 웃거나 그렇게 비웃으면 연기하는 사람들이 연기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집중해줘야겠죠?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규칙, 청중들은 친구들이 연기를 하고 있을 때 주의 집중과 경청을 해야 된다. 자, 오늘 첫 번째 청중의 규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학습지 뒤편에 보면 오늘 무슨 평가 진행한다고 그랬어요? 동료평가 진행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동료평가지에 친구들의 연기는 어떤지 또 평화적으로 해결했는지 다문화 이해의 자세가 바람직한 자세가 잘 들어가 있는지 그 동료평가지를 통해서 한번 같이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그럼 준비됐나요? 네, 그럼 일단 모둠별로 한번 시연을 해보고 그 다음에 대표 모둠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할놀이 시연할 시간 우리가 몇 분 정도 필요한가요? 5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너무 적어요? 선생님이 10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동안 역할놀이 시연을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존중 모둠은 왜 아직 시연 안 하고 있어요? 부끄러워서 못할 것 같아요. 선생님 다 하고 있잖아요. 다 잘할 수 있어요. 부끄러워도 한번 부끄러우면 선생님이 조금 도와줄게요. 선생님이 그러면 딱 끝맞이 외국인 노동자 남성 역할 해줄 테니까 한번 그 다음 대사 바로 치고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럼 선생님 할게요. 부산에서 살면 부산 사람이다. 할 수 있겠죠 이제? 네, 한번 힘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의모둠 같은 경우에는 벌써 끝났네요. 아직 시간이 선생님 10분 부여한 거에서 5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절반이나 남았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역할을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끼리 관점이 바뀌니까 새로운 해결책이나 또 더 재밌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적극적인 자세 너무 좋습니다. 지금 우리 배려조 같은 부분은 이름은 배려조인데 바람직한 자세로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선생님이 역할 봤는데 연기는 너무 실감나고 좋았었는데 아직 해결책이 살짝 마지막에 아직 화해를 하지 못하고 갈등 상황이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로 끝났으니까 오늘 우리가 문화 상대성 이해하고 이해와 배려, 관용의 자세 하기로 했었잖아요. 요 배운 바람직한 자세를 토대로 다시 결말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분의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모둠별로 했던 것 말고 이제는 대표 모둠이 나와서 앞에서 한번 발표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모아볼게요. 대표 모둠. 네, 우리 아까 배려 모둠은 이야기를 평화적으로 해결을 못했었는데 지금 다시 짠 걸 보니까 너무 잘 발표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선생님이 지금 배려 모둠 발표를 다 봤잖아요, 여러분들. 배려 모둠에 대해서 한번 토론과 평가해보는 시간을 한번 우리 다 같이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 및 평가 시간입니다. 자, 지금 하임이랑 재원이 같은 경우에 하임이가 그 남고생 역할을 했고 재원이가 그 외국인 노동자 역할을 해줬는데 하임이 같은 경우에는 사과를 먼저 함으로써 이야기를 아주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맨 마지막에는 친구까지 되면서 끝난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하임이는 그러면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먼저 사과를 한다라고 행동을 했나요? 하임이는 만약에 자신이 남고생이었으면 먼저 자신이 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또 같은 사람인데 문화가 다를 뿐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자신을 깨달았으면 먼저 사과를 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었네요. 아주 정말 멋있는 자세였고 오늘 배운 것도 아주 잘 활용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청중은 과연 요 대표 모둠의 시연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혹시 장단점을 조금 얘기해 줄 친구가 있을까요? 네, 시원이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시원이는 요 대표 모둠의 발표 어떻게 들었나요? 연기는 실감나서 너무 좋았지만 조금 애들이라서 어른이 조금 중재를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네요. 그럼 좀 이따가 시원이가 좀 이따가 재연 시간에 한번 그걸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연까지 모두 끝났으면 여섯 번째로 우리가 경험의 공유 및 일반화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역할놀이를 모두 보아보니까
오늘 나온 도덕적인 활동은 사과의 행동이 있었고요. 또 관용의 행동 또 여러분이 보여줬고 또 시원 모둠 같은 경우에는 중재까지 해서 여러분들 시연에서 역할놀이에서 도덕 활동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